촉구하겠습니다. 228차 최고회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방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생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자영업과 저소득자를 위한 3조 원 등 11조 7천억의 추경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 4천억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요식 등 서비스 자영업과 이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시 급락과 환율급 등 같이 금융위기의 징후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동요가 외환과 실물 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수합 체결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국가 비상시기입니다. 더구나 각국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특단의 경제대책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서민경제대책과 경제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최우선 대응하면서도 착실하게 이번 총선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반 시민들께서 절반 이상 참여하신 공관위, 전략공관위, 재심의와 최고위를 거쳐 결정하는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공천은 특정 개인이 정무적인 고려나 개인의 사익을 위해 시행했던 과거의 공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에 참여할 소수 정당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석 탈취를 저지하고 개정선거법 취지를 살려서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한 결단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은 신속하게 구성될 겁니다. 민주당은 다른 참여정당들과 함께 선거연합 구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 속에 새로 협력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 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 인하한 데 이어서 미국 행정부는 1조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에서 거론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주장이 잇따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교수는 총수요, 진작을 넘어서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1,000씩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맨큐 교수는 특히 무차별적 지급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도 노동자 외 어린이, 전업주부, 은퇴자에게까지 두루 1인당 $1,000를 지급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 주장에 뒤이어서 유력한 정치인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개인에게 성인 1인당 $1,000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민주당의 셔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도 의회가 당장 저소득층과 중산층 성인에게 최소 $1,000씩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1,000 지급 제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고, 스티브 누부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우리는 즉시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조만간 추가 긴급 예산안에 이러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계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러한 고민 대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제 통과시킨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할 수 있게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막말을 퍼부어서 논란이 됐었던 차명진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사실 폐륜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인데요. 이 차명진 전 의원은 당시 이것으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교안 당대표는 작년에 세월호 5주기 추도식 행사에 참석해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역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 있듯이 경제 위기 대응도 핵심은 관건은 속도입니다.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승인해서 방역에 대응했듯이 경제 위기 대책을 진단 키트처럼 빠르고 뉴딜 정책처럼 통 크게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추경 처리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재정 투입을 총선용이라고 트집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략적이고 선동적 포퓰리즘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투입되는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염병에 국경이 없듯이 경제 위기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는 전 지구적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굉장히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우리가 시사할 만한, 시사점을 찾을 만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신속성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진단 키트를 바로 개발했고 정부가 일주일 만에 승인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부는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이 분명하게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 대응과 또 방역 대응과 함께 이 허위 조작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183건을 고발했고 97건을 방심에 심의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52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에서 할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약국에서 팔게 하고서 개인의 정보를 취합해서 이를 선거 조작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서 생산돼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허위 조작 정보에 엄중하게 대처해 온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지 않았는데 돌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다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릭수를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한 유혹에 빠진 많은 유튜버 생산자들이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에 다시 끌려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우리 기업들의 광고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구글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필요한 사람에게 구매 기회를 양보하는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자발적 근무기 운동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도 고통 분담에서 외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국회도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비 절반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 3개월간 3, 4, 5월분 세비의 절반을 이렇게 쓰고자고 여야 의원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야 의원들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는 공세 없이도 선진적인 방역 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신종 감염병을 통제하는 한국식 대응 모델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단장은 미국은 한국식 방역 모델 방향으로 가서 사망률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이탈리아 방향으로 갈 것인가 변곡점이 있다고 피력했다고 합니다. 빠르고 많은 검사와 높은 정확도, 드라이브 스루 등 선진적인 방역 모델에 대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30여 개국에서 외교처내를 통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 구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까지 57일째 쪽잠을 자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종교의 정치적 신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된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착용한 마스크의 올바른 처리도 중요합니다. 길가에 그냥 버리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소독제가 없을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종량제 봉투 깊숙이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여당의 주도부로서 여성 대표성 확대의 뜨거운 열망에 충분히 화답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당원 당규에 규정된 30% 여성 할당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저희 당은 242명의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을 완료했고 그중에 33명의 여성을 공천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6%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당시 여성 공천이 10.7%였는데요. 미미하지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소폭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여의도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1948년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한 후로 10%에 안착하는 2004년까지 무려 5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1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선거가 시작될 텐데요. 여성 후보자들과 또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보다 더 21대 국회에서는 성차별이 시정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고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본부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성이 61.54%, 5,120명, 남성은 38.46%, 3,200명,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도 신천지 교인 중에 20, 30대 여성이 많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천지를 제외하고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주로 근무하는 콜센터와 요양원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감염된 상담사 88명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 모여 마스크도 없이 종일 전화를 한 것입니다. 한국의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매일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염 위험에도 계속 일터에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근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비정규직 쿠팡맨을 기억할 것입니다. 입사 4주, 이런 신입에게 1회차 70가구를 배송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물량 압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도한 배송 물량으로 이미 과부하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택배 무게와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의 인력 확충과 노동 환경 개선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집행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 무엇보다 대구 경북 주민들과 수많은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집행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되고 알맞은 자리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국난이 극복되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세계 경제에 대응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19 확진자 증가 숫자가 3일 연속 두 자리 숫자에 머물면서 국내 감염 확산 속도는 다소 진정된 반면 WHO의 팬데믹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감염 속도는 미중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을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1년 3월 신학년제 실시 이후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학사 일정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1998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세계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견하고 12년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그리고 생계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